지금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 분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 포럼 2018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다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에너지 포럼 2018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회성 UN IPCC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정승일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김시호 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남부발전 신정식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동서발전 박일준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중부발전 박형구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남동발전 유향열 이사 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 조영탁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청용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전무님 참석하셨습니다. 포스코 한성희 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대한석유협회 문일재 상근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지협회 정순남 상근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행사의 공동 주최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문영석 부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행사의 공동 주최기관인 에너지경제신문사 홍성추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경제신문사 송용희 발행인을 소개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간 관계상 세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또 주요 참석자분에 대해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에너지포럼 2018의 공동 주최인 에너지경제신문 송용희 발행인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매우 반갑습니다. 저는 에너지경제신문을 책임지고 발행하고 있는 송용입니다. 오늘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에너지 전환과 비즈니스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런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에너지 전환이 이 시대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에너지 업계를 비롯 산업계는 논쟁의 거리로 등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히 유엔에서 IPCC 의장을 맡고 계시는 이회성 의장님이 참석을 하셨고, 또 산업부에서는 이인호 차관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발전사, 육사 사장님들이 참석을 하셨고, 전 산업기술대학교 총장이시고 우리나라 에너지 미래를 이끌고 계시는 이재훈 전 차관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에너지경제신문이 오늘에 있었고 오늘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에너지 전환이 이 시대에 있어서 왜 등장을 했을까? 저희 신문은 같이 고민하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에너지 정책의 기본 개념은 안정적 공급과 안보를 위한 비축에 초점이 맞춰졌던 세월이 한 70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이 정부가 들었으면서 안정적 공급과 비축의 개념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에너지 전환을 정책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동의를 구하기까지는 상당한 소모적인 논쟁이 등장되어 있고, 이 소모적 논쟁을 어떻게 하면 설득과 해답을 찾아낼까 하는 게 저희 신문사가 오늘 이 포럼을 주최하게 된 동기입니다. 국제시장은 이미 개방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돈이 있어도 이념과 국가 간의 경계 차원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확보할 수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안정적 공급에 또 안보의 차원에서의 비축에 초점을 맞췄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제시장은 개방됐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에 와 있고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국격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에너지의 개념을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초점을 맞출까, 이런 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책을 들고 나왔고,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정부와 산업계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있어서 생활의 향상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무엇인가 부담도 있어야 되고 이해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등장됐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가장 초점은 안전과 깨끗함입니다. 그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향상의 질을 높여보겠다. 무작정 쓰는 에너지가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통해서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이를 통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여보느냐에 있어서 대두된 게 원전과 석탄의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미세먼지 문제가 상당히 많은 뉴스거리로 등장이 됐습니다. 아직 원전 문제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미 원전을 가지고 큰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국내에는 큰 사고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에너지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맞춰 갈 것이냐에 초점에서 원전이 등장됐고 석탄이 등장됐습니다. 오늘 한 50여 분의 전문가가 오늘과 내일 이 포럼을 통해서
그 솔루션을 제시할 걸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솔루션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산업과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일조를 하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고 어제 내일과 오늘 한 1000여 명이 참석을 하시겠다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데 이 포럼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정책이나 국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마침 이 포럼을 KDI에서 이틀 동안 녹화를 뜨겠다, 그래서 정책 기조나 앞으로 연구의 소재로 삼겠다는 제의가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KDI에서 이미 나와서 지금 녹화를 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주제가 가치와 무게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모처럼 저희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사업에 큰 번영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저는 인사를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영희 발행인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에너지포럼 2018의 공동 개최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문영석 부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에너지경제신문과 저희 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송영희 발행인님이 참석해 주신 귀빈들을 일일이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그냥 진심으로 저희 행사에 참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린다는 말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에너지 전환이 이 에너지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 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설명을 생략드리고, 이게 우리나라만 택하고 있는 정책 비전이나 목표가 아니라 세계 각국이 다 글로벌 환경 문제나 또는 국내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길임은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정책 의지만 가지고 일시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다라는 데 있습니다. 에너지 설비를 개최한다든지 특히 뭐 발전 부분에서 에너지 믹스를 바꾼다라는 거는 상당한 시간을 소요를 합니다. 그거는 뭐 새로운 발전소를 짓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발전소들이 잔존 기간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런 이유로 정부에서도 1차적으로 에너지 전환의 목표 기간을 203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은 지금부터 한 10여 년이 더 흘러야지 1차적으로 중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국민들 사이에서도 저희 연구원도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만은 차츰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사회적인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도 아침에 오시면서 공기질을 보셨겠습니다만은 그런 국내 환경 문제도 있고, 또 한반도에 없던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전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더 불러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정책 관점에서 보자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소기의 성과를 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그 가시적인 정책 효과가 국민들한테 체감되는데 아직은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정책이 본 궤도에 오르거나 본격적인 추진력을 받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번 포럼이 그런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아주 시기적절한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걸 계기로
그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보다 구체성을 강화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금년은 특히 이 5년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 기본 계획이 수립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기본 계획이 향후 우리나라가 2030년을 넘어서 2040년, 2050년까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 그려지는 이 로드맵이라든지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하는 이런 과제가 비록 매우 도전적이긴 하지만은 오늘 에너지 업계 각 분야에서 모아지는 지혜가 실제로 가시화되고 정책화돼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은 앞으로 우리는 좀 더 나은 에너지 믹스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산업 환경을 만들어 나갈 걸로 확신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에너지 전환 포럼에 이렇게 에너지 포럼에 참석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영석 부원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UN IPCC 이회성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용희 회장님, 이인호 차관님, 이재훈 총장님, 또 오늘 이 회의를 공동 주관하시는 문영석 부원장님, 또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 오늘 에너지 포럼 2018 컨퍼런스 개막을 축하합니다. 아울러 올해로 29주년을 맞는 에너지경제신문에도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에너지경제신문사의 생일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슷한 시기에 약간 앞서가지고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이제 창설되었고, 이제 당시 제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이제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개인적인 이제 관점에서는 이제 금년은 저 또 에너지경제신문사 또 송영희 회장님의 이 프렌드십 29주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은 이 시점이 저의 판단으로는 에너지 섹터의 변곡점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화석 에너지 시대의 종언이라는 게 이제 먼 미래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이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화석 에너지 시대의 종언이 지금 이 시점에 시작이 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고, 또 우리는 항상 에너지 소비나 또는 효율의 그 혁신이라는 그런 그 그림이 먼 미래 세대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그 에너지 소비와 혁신의 효율의 혁신이라는 것이 바로 이 지금 시점부터 가능하다는 그런 사실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에너지, 물, 토지 이런 그 삼각 엘리먼트의 이 통합 가치 극대화라는 어떤 그 이상, 이것이 비전에 쭉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경제 발전 전략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변화를 비즈니스 섹터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3, 4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이 신규 발전 그 시설의 90%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동 산유국의 또 내부 사정을 보면은 각국마다 다 자국의 그 석유 전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그 경제 다양화, 경제 다각화에 대한 투자가 진행 중에 이제 있습니다. 산유국이 석유를 버리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별 이 차이는 굉장히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제 있습니다. 각국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가를 볼 때, 국가를 구분할 때 이런 그 글로벌 변곡점을 인식하고 있는 국가와 아직 화석 시대에 안전하고 있는 그런 국가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에너지나 또는 관련된 정책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이 신에너지 체제에 이 비즈니스 모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국가가 이런 변곡점을 인식하고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에너지 전환이란 것은 결국은 스피드와 확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스피드와 확산, 신에너지 투자의 스피드와 확산을 놓고서 각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산업 경쟁력, 그다음에 또 국가 경쟁력의 그 결과도 이제 판가름 이제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때문에 정책과 비즈니스가 서로 일관성을 이제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이유에서건 간에 이런 글로벌 변곡점을 인식을 못한다거나 또는 나중에 해도 된다라거나 생각을 한다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은 아마 문자 그대로 화석화 될 것이고, 그 결과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저소득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또 생태계 파괴나 그 다음에 또 질병 같은 것의 희생물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에너지 포럼 2018 컨퍼런스가 단순히 말의 잔치가 아니라 행동을 촉발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포럼의 주제가 바로 여러분 보시다시피 비즈니스 대응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큰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아침 이 회의에 왔고, 또 오늘과 내일의 회의 결과가 한국이 정말로 이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접점을 찾아가지고서 에너지 전환, 또 다른 모든 분야의 전환에 있어서 그 스피드와 확산이라는 두 개의 엘리먼트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회성 의장님의 축사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전 국회의장이신 정세균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정세균 의원님은 의정 활동으로 인해 참석은 못하셨는데요, 영상 메시지로 대신하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정세균입니다. 에너지 포럼 2018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포럼의 주제는 에너지 전환과 비즈니스 대응 전략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한 에너지 정책입니다. 석탄과 원자력의 비중은 점차 줄여나가되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를 추진하는 정책의 대전환입니다. 그런 점에서 에너지 전환이 비즈니스 환경에 가져올 영향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포럼이 매우 뜻깊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에너지경제신문 송용희 발행인과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지혜가 모여 에너지 전환 정책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에너지 포럼 2018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세균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차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입니다. 이인호입니다. 오늘 에너지 포럼 2018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에너지경제신문 송영희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UNIPCC 우리 유혜성 의장님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주 전에 코펜하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샘9이라고 제9차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27개국 정도가 참석을 했고요. 정부에서 담당 장차관들,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에서 민간 기업들 대표들 이렇게 해서 모여서 소위 이제 청정에너지의 어떤 전 세계 확산 방안이라 그럴까요? 이런 거를 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를 했고요. 지난 한 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많은 고민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 하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어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확고한 시대적 흐름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다 아시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 발표가 있었고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167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새롭게 보급이 됐고요. 2020년까지 어떤 가용 가능한 모든 재생에너지원들이 화석에너지에 준하는 어떤 가격 경쟁력을 지니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도 이런 추세에 따라서 EU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5%까지 늘리는 계획, 그리고 일본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200기가와트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덴마크의 경우는 2050년, 조금 멀기는 합니다만 재생에너지만으로 100%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에너지 전환과 관련돼서 야심찬 목표를 속속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아시지만 지난해 정부가 소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바라는 어떤 국민들의 기대, 그리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큰 그림을 새롭게 그린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전의 단계적 감축 방안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요. 재생에너지 3020 계획도 발표를 했고,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한 3가지 축을 일단은 제시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작년에 수립한 계획을 착실히 이행하는 게 가장 최우선 과제고요. 앞서 환영사에도 있었지만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의 미래 비전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 에너지 전환의 그런 성과를 어떤 국민들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에 있어서 최대한 속도감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재생에너지 3020이 발표가 됐고요. 실제로 숫자적으로 봐도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어떤 붐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금년 5월 말까지 보면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정도 증가해서 약 1.4기가 정도 되고요. 사실 올해 보급 목표의 80% 이상이 이미 달성이 된 숫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소규모 사업자, 대규모 발전 사업자,
그리고 특히 관련 기업 등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활발히 참여해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는 규제 개선 그리고 개통 보강 같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 같은 것에 대해서도 세심히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달 5월 30일에 태양광이나 풍력 확대에 따른 어떤 부작용 해소 대책을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이같이 지속적으로 좀 실태를 면밀히 점검을 하고 필요할 경우는 관련 제도도 선제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기본 말씀을 조금 좀 드렸으면 합니다. 중장기 에너지 전환의 어떤 비전을 수립해서 에너지 전환의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고요. 사실 우리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는 2040년까지의 어떤 비전을 담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뭐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어떤 진단 그리고 예측 그리고 에너지 시스템 전반에 걸친 어떤 심층적인 분석 그리고 평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어떤 에너지 전환의 패러다임이 어떤 방향이 될 것인지 그리고 에너지 전환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이행 계획 또 아울러 기술 혁신이 어떤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미래 에너지 산업의 비전 등이 이 애기본을 통해서 제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어떤 충분히 논의되는 내용이 공개되고 그리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이 작성 과정에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이 사실 국내 국외적으로 이제 화두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 전환하고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냐 하는 이 오늘 포럼의 주제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성을 좀 합리적으로 도출해서 어떤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불확실성을 좀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국내 최고의 산학연 전문가들께서 대거 참석해 주셔서 토론을 통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어떤 참신한 정책 제언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본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경청하고 또 실제 정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에너지 포럼 2018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관님 축사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과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내빈께서는 무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